예,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던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던 이 대북전단 문제가 진전을 본 셈인데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 다시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민간 단체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전단을 이렇게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에 강경하게 고수해 왔었는데 정부도 뭐 이제 열심히 말리고 해서 약간 이제 조금은 좀 유연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자제라는 것은 정부 주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가지고 지금 남북 회담 나는데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번 날든가 한 7번 날리는 한에서도 민감한 시대에는 좀 참았다가 이렇게 하는 우리 자세를 가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예. 자, 정부가 민간 단체들을 이제 불러서 전단 살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민간 단체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한 상황인데 홍현익 위원께서는 좀 전단 살포를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바람직한 걸로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인데 예. 아예 안 보낸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도 바로 나왔지만 10번 중에 7번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니까. 근데 뭐 일단 비밀리에 보낸다. 그거는 좋은데 그래도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 기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5천만을 대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단 살포 단체 뭐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기껏해야 100명이나 뭐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의 자의적으로 전단 살포하면 그때마다 남북 관계마다 흔들리고 자칫하다 국지전이나 전면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그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걸 그냥 놔두나 거죠. 예. 살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진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거 할 때 수백만 장 찍어놨다가 평양이나 뭐 그때는 보내도 되지만 남북관계를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몇몇 민간단체가 그냥 해서 남북관계 자체를 그냥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안 소장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예. 이게 북한이 그러면 결국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게 비방 중상을 뭔가 들고 나오면서 전단 문제를 딱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또 70년대 이전에 자신들이 체제가 우월할 때는 마음껏 뿌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우월해서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데 이걸 왜 딱 걸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탈북단체들도 반발하고 또 알 권리를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북한이 딱 대화를 안 하겠다 요거 뿌리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좀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목 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뭐 보셨습니다만 다른 단체, 이민목 단장 있는 곳 말고 다른 단체에서는 20일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인터뷰란 영화를 DVD나 이제 USB를 넣어서 풍선을 통해서 알려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말려야 되는 건가요? 이 DVD가 좀 살포가 되면 전단보다는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안 보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국장급 고위 인사를 보내서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뿌릴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보낸다고 하는 건 저는 북한 체제가 언젠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북한이 무너지는 게 부드럽게 무너져야지 이렇게 정면 대결로 가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뭐 전쟁 직전으로 계속 긴장과 대립의 분위기로 가서 그렇게 해서 만약 전쟁이라도 나서 붕괴된다면 그거는 통일되지 않느니만도 못하죠. 전쟁이 나서 통일이 돼야 된다면 물론 뭐 전단 살포한다고 전쟁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하면서 북한을 부드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보면 연착륙 흡수를 해야죠. 이렇게 자꾸 정면 대립을 조장하면서 가는 것은 이게 통일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지금 정부는 통일을 대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일 당장 북한이 무너지면 결코 대박이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거든요.
예. 인터뷰 영화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막아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삐라로 뿌리지 않아도 인터뷰는 지금 중국에서 한 70만 개 이상이 복제가 돼가지고 북한에 벌써 한 10,000개 이상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또 복제가 됩니다. 평양 북쪽인 그 평성과 청진 신호에서 복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USB로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또 노트텔이 1년에 조그만 우리 저 노트북 비슷한 노트텔이 또 한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는데 이 삐라를 통해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그쪽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평양 이남, 황해북도, 개성 이런 지역에 군인들 위주로 공급이 된다고 할 때 예. 이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남북 대화라는 발목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한다 이런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 단체를 불러서 이제 뭐 만류하고 민간 단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뭐 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올까요? 글쎄 지금 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자꾸 걸고 대화를 안 하겠다 예. 그러고 우리는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최소한 구정전에 하자는 건데 우리 정부의 지금 노력들은 상당히 성의가 있고 예.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예. 아마 이제 북한이 답변을 해야 될 차례니까 저렇게 우리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른 계속 그냥 전제 조건을 자꾸 생산해낸다면은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남북 관계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예. 예. 어제 이제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천명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사 준비에 최소 4주가 걸린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좀 빠른 답변을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거든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북한 지금 어떤 속내인 겁니까? 우리 정부가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정도 제한하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시간 문제다 나오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 분석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우려를 말씀드리면요. 북한이 그렇게 초조하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대외 교역의 80% 이상은 중국이랑 하는데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아주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교류 협력이 좀 중단된 것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계속 가고 있고 예. 지금 작년 12월 17일부터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고 또 생일날 축전도 보내고 16자 방침도 다시 복귀시키고 하는 거 보면 북중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예. 북한 경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아마 항복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저는 웬만해서 지금 나올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다 합쳐도 미국이 더 셉니다. 그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내리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게 살 길이라고 그들은 볼 겁니다. 예. 물론 남북 대화를 할 생각도 있지만 아마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금 그려지는 향후의 구도라는 것이 북중러 삼각 관계가 강해지고요. 예.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해지면서 냉전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볼 때 우리 정부는 그런 구도가 재현이 되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하는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진 않았거든요. 예. 내일 모레 또 외교안보부서 연두 보고에 대통령께 국정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온다면 북한이 저는 쉽게 이산가족 상봉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데 북한이 그걸 해준다는 거는 양보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흡입력을 발휘해서 끌어들여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좀 힘들까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겁니까? 예, 근데요, 구정하자 넉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북한도 이산 가족이 스탠바이는 잘 되어 있습니다. DB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교통이 좀 나빠서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평양에 집결시키고 금강산에 데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북한 당국이 결심만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에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양쪽에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심만 내리면 이것은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는 구정 전에 못한다면 구정 이후라도 해야 북한도 뭔가 이제 우리가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삐라 뿌리는 문제도 성의를 보이는데 북한이 보일 수 있는 양보는 이산가족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걸로 걔들은 양보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결심 채택만 잘하면 구정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뭐 새로운 그 냉각 그 국면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냉전 무도 이것이 뭐 제한 예,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그 전망을 해주셨는데 내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반관 반민 1.5 트랙이라고 합니까? 이 저 맞습니다. 민간과 이제 그 관이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형태의 네. 이제 만남을 갖게 돼서 이것이 앞으로 북미 관계의 어떤 뭐 시금석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탐색전을 하는 건데요. 예. 북한에서는 리영호 육자회담 대표, 예. 차석 대표인 최선희 국장 이렇게 가니까 사실상 육자회담 대표들이 다 가는 겁니다. 예. 미국도 보스워즈라는 사람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북핵 문제 총괄했던 근데 전직이죠. 예.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뭐 디트라니 같은 사람도 옛날에 육자회담 차석 대표 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나마 미국은 강하게 북한에 내리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암중모색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탐색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북한하고 지금 만약 대화가 진짜 암중모색하는 게 없다면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을 관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과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지금 중국을 포위 견제하고 한국과 미국을 반중 노선의 선두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주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북중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을 내리쳐야 되고 그럼 내리치면 북한이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한중 관계도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 정부가 닥친 제일 큰 위기는 한중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좋으리란 법이 없다. 네. 그럼 미국이 그걸 바라고 있기 한중 관계가 나빠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정부가 슬기로운 외교를 펼쳐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좀. 그렇군요. 네, 북한 매체에 이어서 뭐 유엔 주재 북한 뭐 차석 대사, 또 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까지 나서서 이 한미 군사 훈련 안 하면 우리도 통큰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통 크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핵실험을 안 인터뷰 하겠다. 네, 핵실험 안 하겠다 예. 이런 내용인데 먼저 인터뷰 들어보시죠. In this case, the DPR Korea is ready to take such a responsive step as temporarily suspending the nuclear test.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There is no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cannot accept that one. So I think it is a high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make a bold decision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네, 이렇게 북한 대사가 인터뷰를 자처했다라고 합니다. 미국한테 통큰 결정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그 통큰 결정이라면 북한이 바라는 게 좀 뭐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북한의 공세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예.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도 이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진핑한테 얘기한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우리는 북중 군사훈련도 안 하지 않냐. 근데 한미연합훈련 하는 건 당신도 싫어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 핵실험을 안 하겠다. 이거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김정은이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화사에서 지금 나온 그 평가가 뭐냐면 미국이 북한의 저런 평화 제안에 대해서 그냥 단도 이런 직하에 거부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또 놀라운 것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게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 아닙니까? 예. 거기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탐색도 안 해보고 그냥 이런 직하에 거절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탐색 한 번 더 한다고 손해볼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지금 미국은 쉽게 북한에게 지금 이 대화의 길을 열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북 대화 하고 싶어도 한미 관계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슬기롭게 미국을 설득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이니셔티브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지 저 기다려 결국은 보겠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미국이 훈련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예. 시진핑을 겨냥해서 한미연합 훈련 안 하는 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데 내가 이걸 제안하면서 당신이 더 원하는 핵실험까지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줬는데 미국이 거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정상회담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시진핑이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뭐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3, 4월에 아마 베이징을 가지 않을까, 김정은이.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요. 이런데 이게 좀 두려운 것은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더라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더 두려워하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북중 관계에 가까워지더라도 한국의 FTA까지 체결한 중국과 접근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예.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보입니다. 안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시간이 다 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해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예. 노동당 이제 뭐 부부장으로 지금 불리는데 활동 반경이 부쩍 넓어졌습니다. 핵심 실세로서의 활동폭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이 1월 17일 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번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을 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김여정이 아주 막강한 실세로서 지금 현지 지도에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백두산, 혈통, 그 빨치산 2세들과 함께 김여정을 대동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새해 뭔가 의욕적인 일들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핵군축도 북한이 2015년 들어와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날리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일제 북한은 쿠바가 핵 없이도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역시 핵은 군사용이면서 동시에 외교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을 대동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오는 것도 자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북한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 그런 의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남북 현안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